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시장이 또 급박하게 좀 돌아갈 것처럼 나오죠. 이미 NXT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자, 지금 선물, 아마 우리 ETF 선물 같은 거 좀 내려가고 있을 거고요. 예. 오늘 관세 이슈, 오늘 제목으로 좀 말씀드립니다만, 관세 이슈 부각. 이게 오늘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그래서 제가 주제를 원래 딴 거, 어제 코스닥이 이제 워낙 난리를 쳤기 때문에, 야, 이거 오늘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침 7시쯤에 속보 뜨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기습 인상한다고 하는 바람에, 모든 그 얘기 좀 빠그라진 것 같아요. 오늘, 자율 반등이 나올 만한 또 야간 선물 자체는 제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3, 40 정도 오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오늘 물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름대로 강하고 또 원전 주식들 엄청나게 강합니다. 간밤에 사실 어제도 이미 뉴스로 나왔던 건데 예. 우리나라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 그대로 유지한다. 11차 때 이제 계획 세웠던 원전 대형 원전 2기, SMR 1기에 대해서 유지한다. 또는 이제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자회사급 회사들이 제일 세네요. 한전산업은 벌써 NXT에서 상한가 들어갔고 한전기술도 지금 23% 정도 올랐고 한전 KPS까지 두 자릿수 후반을 다들 기록하면서 다른 원전주들도 자극하고 있어요. 우진이라든가 지금 BH,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5% 이상 올랐으니까 오늘은 사실 시장이 아침에 어저께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고 한 것 때문에 조금 움찔할 상황이었는데 가뜩이나 이제 관세 이슈까지 좀 포함이 돼가지고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덜 오르고 출발하거나 아니면 글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그래도 플러스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이게 자동차 관세만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상호 관세 자체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침엔 좀 움찔할 것 같고 어저께 또 급등 나왔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은 오늘 초반에는 NXT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 2%에서 한 3, 4% 정도 마이너스급. 네. 근데 어제 NXT에서 강세 종목군들은 의외로 또 강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죠. 네. 자, 어저께 하이라이트는 코스닥이 무려 7%나 올랐다는 거예요. 예. 자, 코스닥 150 종목으로 만들어진 ETF는 어제 레버리지 ETF는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야, 이게 몇 년 만에 경사냐 싶을 정도로 코스닥 중심의 장이 어저께 만들어졌고 기관들이 한 1조 이상 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개인들의 ETF 매매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ETF 쪽을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특히 레버리지도 많이 샀을 겁니다. 이게 지난해 4월달, 5월달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개인들이 너무 빨리 인버스, 고버스 ETF를 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어디까지 가겠어 이제 이러고서 그냥 방치하고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 끝에 작년 연말에 치신 분들도 상당히 손해보고 이번에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태세가 바뀐 거죠. 코스닥에 대해서 3천 보낸다 이러니까 야 이거 초기부터 선점하자 이래가지고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어저께 금융투자협회 레버리지 ETF 매매하시려면은 1시간짜리 아마 무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그 사이트에 또 몰려갔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또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시장에 꼭지였는데, 꼭지라고 하기에는 뭐 이제 막 폭발적으로 시작한 느낌이 코스닥에는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상황을 좀 더 봐야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 일부 반도체 대형주들 강한 것도 있고 로봇 주식도 일부 강하긴 하지만 뭐 주력은 어쨌든 원전입니다. 원전하고 바이오 계열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임상 3상 특화펀드라는 거 3월 달에 뭐 그 운용사 공모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 갖고 보면은 역시 오늘 글쎄요, 지금 주제대로 오늘 관세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호 관세 전반적이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업종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결국은 이게 뭐 얼마나 영속되는 거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기간으로 보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오늘 대책회의 한다고 하는데, 대책회의 하고 나서 바로 뭐 내일쯤 국회 비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또 살펴본다 뭐 한다 하면서 또 며칠이고 몇 주고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서두르겠지만 이게 빠르로 뭐 2, 3일 만에 해결됩니다 이런 거.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면 그린란드 무력으로 뭐 친구한다 이랬다가 그 다음날 무력 배제한다 이러니까 금방 사태가 호전된 것처럼 우리 시장도 그런 대세가 되게 빨리 준비가 되면 좋은데, 이건 약간 웃긴 게 우리도 이게 넋놓고 있었던 게 제가 생각엔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2주 정도 최소한 먼저 그 협상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지금 비준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한테만 난리야. 이게 진짜 뭐 속된 말 써가지고, 유튜브니까 제가 험한 말 써도 이해를 해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진짜, 이런, 진짜 들어가는 말, 아니, 왜 트럼프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딴질 걸고, 난리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일본도 비준 안 했는데, 일본한테 뭐라고 안 그러고.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가뜩이나 일본하고 먼저 해놓고 나서, 걔네들도 안 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 지금. 이상하게 유탄 날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8.15 나갔을 때 얘기 드린 대로 약간 이제 잠재적인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쿠팡 이슈가 있다. 이게 미국 기업인데 알고 보면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불평등하게 뭔가 다룬다 이렇게 그 쿠팡에 투자한 사람들이 자꾸 딴질 걸고 뭐 소송 건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부통령 만난 자리에서 그 이슈가 나왔는데 절대 차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왔는데도 뭐 걔네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뭐 그런 줄 아는 거죠. 뭐 걔네들이야 걔네들 생각대로 또 셈법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또 한국 좀 좋아버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기습적으로 하여튼 관세 이슈를 끄집어내가지고, 하여튼 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움찔되는 시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초반에. 근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전향적으로 빨리 고치겠다든지 뭐 비준을 서두르겠다든지 이러면서 좀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다독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장기간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그것 때문에 빠지는 종목군들이나 이슈들이 있다고 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저께 K리포트로 말씀드렸던 종목군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장중 20%까지 올랐고요. 아모센스는 지난주에 9,000원 이하 매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어저께 12,600원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수익플러스 어제 NHN KCP 어제 장중 14.93%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이야 뭐 조금 약세겠죠. 지금 보니까 코인 결제주 뭐 코인주들은 약세고, 또 어저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라 그래서 그냥 무자비하게 올라갔던 코스닥 그 시가총액 상위군들 뭐 약세겠죠. 당연히 에코프로도 지금 3% 빠졌고, 현대차도 아까 초반에 시작은 6%인가 마이너스였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한 4%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반대로 이제 매우 따뜻한 진영이 원전이에요. 우진이 지금 23% 벌써 올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5% 올랐고,
BHI가 13%, 뭐 한전이 6%니까요. 한전 자회사들은 10% 미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올랐어요. 네, 뭐 상한가 친 애도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이미 NXT에서 상까지 가가지고. 글쎄요. 서학개미까지 미국에서 생각을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국에서 굳이 서학개미? 예. 미국 시민도 아닌데 서학개미가 와서 뭐 돈을 버는 거에 지장을 벌이고 있다거나 뭐 돈이 못 오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 이렇게까지 넘겨짓긴 좀 그렇고요. 예. 저는 오히려 쿠팡 이슈가 저는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뭐 어쨌든 트럼프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란드도 그렇잖아요. 뭐 사실 공격을 할 생각이 원래 없었겠지만 하여튼 세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그 트럼프의 타코라고 하죠. 일단 세게 또 불러대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통해서 조금 양보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건 뭐 양보다 아니다 개념도 아니고, 어쨌든 트럼프의 그 전문을 보면은 작년 10월 말 정도에 합의는 다 끝났는데 왜 국회는 비준을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뭐 화났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한 거라. 예, 요거거든요. 예, 트럼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이 지연된다면서 뭐 자동차 포함해가지고 이제 상호관세 25%를 올린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야간 선물이 원래 한 0.8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나오고 나서 지금 코리아 뭐 ETF 이런 것들이 한 0.8 정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까 뭐 그걸 반영하면 마이너스 뭐 20, 30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가는 뭐 그런 대로 버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에 어저께 급등 나왔던 섹터들의 몇몇들은 아침에는 조금 한 2, 3% 이렇게 마이너스 급들이 많네요. 보니까 레인보우 어저께 장중에 갔는데 지금은 4%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뭐 카카오페이도 한 4% 마이너스. 그러니까 좀 마이너스 나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돋보이는 게 원전주들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원전주. 예. 원전주만 엄청나게. 아니요, 코스닥이 인제 가는 거에 여러분들 이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코스닥 가는 거랑 관세로 재뿌리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예. 제가 사실 이런 비유를 들려고 그랬는데, 어제 코스닥 그 이제 급등해가지고 시가총액이 한 580조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한 580조인가 비슷해요. 예,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코스닥 전체 2,000개 회사 다 합쳐서 11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100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이죠. 예. 뭐 하이닉스 10분의 1밖에 못 버는데 코스닥 회사 다 합쳐가지고 하이닉스랑 시가총액이 똑같아. 거의 비슷해.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은 더럽게 못 버는데 시가총액만 높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한 3배쯤 올린다? 지수를 3,000을 보내겠다는 거 시가총액이 3배 이상 불어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불어나는 거냐 도대체.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다 해서 11조인데 100조짜리 하나 회사보다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비슷한데, 야 뭐 진짜 그냥 뭐 엔비디아나 저 테슬라급 퍼 200짜리 300짜리들을 그냥 엄청나게 양산을 하겠다는 거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지금 사실 셈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코스닥이 엄청나게 오른 것 자체는 뭐 진짜 기분 째진다 이럴 정도로 좋은 건데, 막상 이제 들여다보면 강론에 들어가면 답답함이 많아요. 근데 코스닥이 언제 숫자 보고 움직였냐. 뭐 실적이 있어서 옛날에 2,800까지 가고 900까지 갔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코스피 3,000이라는 목표가 나온 건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코스닥 지수가 장중 2,925까지 갔어요. 종가로는 2,800대까지 갔었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한 스푼 더
넘겨버리자는 3천의 목표치인데, 자, 지금 사실 진짜 웬만큼 바람이 불거나 이제 바람만으로도 힘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급들이 코스피엔 존재했으니까 와, 실적 너무너무 좋아진다 이래갖고 올라가는데, 뭐 지금도 저평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실적이 진짜 없는데 그냥 펌프질만 해갖고 올려놔도 숫자가 정말 안 나오는데, 이게 가서 코스피만큼이나 유지가 되겠느냐, 갈 수도 없지만 지금 봐서는, 예, 기업들의 체력이 없는데, 버는 게 없는데 그냥 부양만 시키면 올라가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체질이 변화해야 되고,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코스닥에 있는 애들도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잔뜩 포진이 돼 있거나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그냥 뭐 ETF 들어서 계속 거기서 돈 넣으니까 관련돼서 뭐 비중 있는 애들을 계속 산다 이런 입장은 맞겠는데, 돈이 마르기 전까지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계속 펌프질을 해대면. 근데 그 돈이 이제 고비를 맞는 순간 또 끝이다 이러고서 뭐 누가 먼저 파느냐 뭐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지금 뭐 사실 앞으로 최근에 1년 동안 오르거나 2, 3년 오를 때 뭐 전력기기나 이런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실적이 뭐 조선주도 꽤 좋아졌고, 뭐 방산주 말할 것 없죠. 이래갖고 이제 올라가는 애들은 나름대로의 실적 성장을 분기마다 보여주면서 숫자가 커지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사실 뭐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바이오가 됐든 뭐 로봇이 됐든 주축이 돼갖고, 아니면 뭐 가상자산 코인주 일부 뭐 결제주야 실적이 좀 있는 애들이 있죠. 근데 막 걔네들이 엄청 늘어날 거냐 분기별로, 아니면 1년 있다가 한 3-4배쯤 늘어난다더라, 이런 확신패를 갖고 지금 어저께 시작된 코스닥의 랠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냥 내가 먼저 질르자 이런 이제 심리가 많이 발동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차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마구잡이로 막 때로 달려들 때 그냥 시원스럽게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라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은, 그냥 뭐 코스닥이 1000이 넘은 것도 기적적이고, 예, 코스피가 5000을 찍고 나서 특이가 5000 이상으로 특이를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5000이 저는 항상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아직 덜 올랐다 이런 인식 분명히 있죠. 예, 덜 올랐고 또 상대적인 저평가 이슈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인간적으로 약간 청개구리 권법, 청개구리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한 현대차가 지금 오늘 4일째 빠지거든요. 근데 관세라는 게 올렸어. 우리나라가 관세 25%도 좋으니 그냥 비준은 당분간 안 하고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대책회의를 아침부터 할 텐데, 뭐 결론은 제 생각에 조속히 비준 뭐 관련해 갖고 매듭 짓겠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오늘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침에 아까 뭐 그 대책으로 해서 초반에 6% 마이너스 나서, 아니 엊그저께 60만원 찍을 것처럼 하다가 지금 한 5, 6만원까지 60만원 기준으로 한 25%좀 내려왔으면, 제 생각엔 아예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꽤나 적당한 수준의 조정이 오히려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거 오늘 한 4% 이상 빠지면 오히려 기회 아니냐. 쟤네들이 뭐 관세 맞게 됐다면서 이번에 하루에도 뭐 세게 올라갈 때 15%씩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뭐 그런 정도 급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될 이슈냐, 뭐 이런 거랑 아니냐 기냐 이런 것도 따져보면 결국은 해결이 될 이슈 아니냐.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우리 뭐 임자 대표님이 억지로 가서 좋아요 누르라고 아마 많이 독려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오셔가지고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네. 기왕 또 오셨는데 안 누르고 가시지 말고. 자, 미국에서는 여전히 뭐 풍력이라든가 히토류, 히토류는 진짜 맨날 올라가 얘네들은. 예. 히토류 종목들이 셌다고 하고, 약한 거는 양자, 우주, 뭐 드론, 수소, 원전. 얘네들은 원전이 약했네. 간밤엔 우리나라 원전은 예, 엄청 난린데. 자, 코인도 좀 약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요새 강했던 섹터들이 다 약세예요. 미국 시장에서는 양자, 뭐 우주, 수소, 철강, 원전, 전기차, 코인,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다 약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요새 다행인 건 뭐 미국 지수랑 우리 지수랑 뭐 따님 그 안에 업종들의 강세 약세군들이 꼭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거는 차라리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NXT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하이닉스도 약간은 이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인텔이 이틀째 급락을 했고, 마이크론도 한 2% 빠졌고, 엔비디아도 좀 약세였고, 그래갖고, 반도체 지수 자체는 뭐 전체 지수는 좀 올랐지만, 좀 약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관세외라는 게 그냥 자동차를 목적으로 해서만 올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무언의 압박이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야 뭐 잠깐 움찔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원전이 오늘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이게 유니크하게 원전만 강하면 원전주들한테만 또 그 시세가 몰리게 돼 있죠. 거기다 이제 세계적으로 어차피 원전 르네상스인데, 일단 우리나라 토대가 적어도 줄어들지 않고 지킨다, 또는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 이런 이슈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물론 원전주들은 뭐 진짜 유니크한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빨라야 상반기 중에 우선 협상자 대상이거든요. 대상 선정이라서 이게 지금 1월 중순에 뭐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어차피 독일도 폭스바겐 내세워 가지고 자동차 공장 지어주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대응하는 거는 네, 맞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지 않으면 어쨌든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네, 뭐 정의선 회장이 지난번에 관세 협상 되고 나서도 뭐 그룹 차원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뭐 어쨌든 서로 돕고 돕는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런 요청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캐나다도 참 이게 다 주도 면밀한 놈들이라는 게, 그냥 뭐 잠수함 60조치 만들어줄 사람 구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경제적인 베네핏을 그렇게 주니까 뭐 자동차든 뭐든 여러 가지 또 반대급부적인 것들을 캐나다에 와서 좀 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데, 독일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막 손을 들고 있는 건데, 그 잠수함 그 결정되는데 잠수함 성능은 20%밖에 안 들어간대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 외에 이제 인프라라든가 뭐 그 외에 또 어떤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전반적인 그 호응이라든가 지원을 또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참 눈 가리기 아웅식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 전력이나 뭐 성능은 비슷하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지네들이 60조를 산다고 하면서 이만큼 이상을 오히려 또 뭐 끌어올려고 하는 캐나다의 욕심이 또 왜 없겠습니까? 나 이렇게 뭐 순수하게 그냥 60조치 잠수함만 주면 땡이요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뭐 그런 거 이게 뭐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나가린 거고, 만약 이게 셈법이 있어서 60조치라도 만들어서 뭘 얻게 되는 게 있게 되면 뭐 자동차 일부라도 들어가서 그런 것들 구축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뭐 사실 미주의 진나 뭐 캐나다의 진나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걔네 사이에는 그렇게 큰 장벽은 없죠. 물론 뭐 요새 미국하고 캐나다가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그런 북미 동맹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캐나다 원전 수주 팀은 아니죠. 그렇죠. 예, 캐나다 잠수함에 60조를 걸고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독일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강대강으로 지금 맞붙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독일이 폭스바겐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폭스바겐보다 지금 현재 사실 현대차가 더 앞섭니다. 여러분들이 폭스바겐 보면 독일차 이래갖고 아우 대단해 이러실 테지만, 사실 지금 국제적인 위상은 판매 대수나 이런 걸로 보면 한 끗 차이로 현대차가 더 위라고요. 예. 어쨌든 더 강한 걸 밀어붙이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점시가 지금 시작하는 가격대가 이제 한 3, 4분밖에 안 남았네요. 한번 시세로 가보고자 하는데, 아직 뭐 편한 시세가 있겠나요? 원전 빼놓고는 다 불편하지 뭐 지금 원전. 근데 웃긴 거는 이러면 뭐 조선주 좀 약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오션 이런 거 플러스예요. 예. 그리고 원전은 뭐 지금 원탑으로 강하다고밖에 얘기 못 하겠죠. 예. 원전이 무진장 셉니다. 그리고 일부 로봇주들도 강세군들이 있고요. 또 뭐 HBM 이슈에 맞춰서 HBM 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약간 강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다 하나같이 후졌거나 하나같이 좋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원전은 뭐 거의 빠짐없이 다 좋다고 보면 되겠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뭐 확대된다고 하면 나머지 전력 인프라나 전선 관련주 뭐 전기 뭐 이런 것까지도 확대될 수는 있다고 보죠. 지금 한전 자회사들이 제일 앞장서는데, 뭐 그거 외에도 어쨌든 두산 에어빌리티, 뭐 우진엔텍, 뭐 보성 파워텍, 뭐 BHI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원전 전반이 오늘은 주도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어저께 이제 거의 무차별하게 막 올라갔던 코스닥 대형주군들이 있거든요. 예, 어제 그 두 자릿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한 2, 3% 정도긴 하지만 한 3, 4%, 4, 5%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역시 아직까지는 그 펌프질 할 수 있는 돈들이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밀리는 게 물론 내가 산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얼마나 잘 사냐의 관점이 또 있잖아요. 내일 시장을 위해서 그런 시기라고 하면 제 생각엔 오늘 차라리 진짜 저라면 그냥 역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제일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대차를 얼마나 싸게 사느냐. 사실 며칠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악재 정점에서 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얼마나 싸게 사느냐의 관점이에요. 왜? 어제도 15% 20% 올랐을 때도 사고 싶어서 미칠 직형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으니 어제 못 산 거 오늘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또 손이 안 나가죠? 관세 이슈가 또 얼마나 발목을 잡힐까 싶기도 하고, 막 생각은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저는 글쎄 개인적으로는 뭐 고민은 짧게 행동은 재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나라가 관세라는 걸 맞는다고 해도 이게 과연 며칠이나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결상전으로 그래 니네들은 니네대로 해라고 우리가 뭐 다른 방법 찾아가지고 너네 안 도와준다 이러고서 막 결상전의 자세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장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결론이 잘 안 나올 것 같죠.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아침에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현대차, 뭐 기아 이런 것들은 아침엔 뭐 아무래도 좀 꿀렁댈 수밖에 없어요. 자, 출발 이제 10초 전입니다. 자, 뭐 삼성전자도 약간 마이너스고 하이닉스도 지금 본장 와서는 일단 마이너스 출발 예상 호가거든요. 시장은 오히려 거의 한 3, 40 플러스가 야간 선물 기준으로 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 마이너스급 출발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코스닥도 어제 뭐
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도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예. 자, 일단 출발들 했고요. 왜 삼성전 하이닉스는 그래도 플러스불 금방 들어왔네요. 아, 원전주들이 뭐 워낙 셉니다 지금. 워낙 세고 코인주들 약간 이제 밀리면서 출발한 정도고. 참 이게 리브스메드 같은 거 지금 마이너스 살짝 났다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아니 저런 뉴들 사실 오늘 마이너스에 잡으면 뭐 좀 올라가겠죠. 리가캠도 올라. 뭐 바이오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특화 그 임상 특화 펀드 이런 것들에 좀 해당되는 뭐 코롱 티슈진이나 메지온 같은 거 아침에 얼마나 약할까 싶습니다. 뭐 잠깐 약하다가 돌 확률도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코롱 티슈진 그렇지 않아도 3% 플러스네요. 메지온도 어제 급등에 따라서 이제 3% 4% 마이너스인데, 뭐 임상 3상 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들은 이번에 좀 기대값이 있죠. 임상 3상 특화 펀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코스닥 대형주들 보세요. 뭐 마이너스 출발을 한 다음에 이내 플러스로 전환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게 붉게 좀 물들었죠. 붉게 물들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부 뭐 급등을 하고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애들은 또 조금 조절해 주고요. 뭐 그렇게 가면 되죠. 네, 아침에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오늘 뭐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NXT 강세 종목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 지금 리포트가 오늘 PSK 홀딩스, LNC 바이오, 미코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어쨌든 뭐 코스닥은 다시 지금 플러스로 막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세 종목 어쨌든 다 플러스예요. PSK 홀딩스, LNC 바이오, 미코가 오늘 상당히 괜찮은데, PSK 홀딩스도 어제 뭐 HBM 관련된 그런 뭐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가지고 어제도 강세였는데 오늘도 나름대로 강세군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나름대로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별로 그렇게 오늘 관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휘둘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사실 그렇잖아요. 관세라는 게 뭐 코스닥이 뭐 물론 수출 기업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수급 깡패지 않습니까? 이슈보다는 수급이 우선인장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근데 무지막지하게 사겠다고 지금 대기하는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장인데, 여기에서 뭐 트럼프가 관세를 끌고 나왔으니 슬퍼요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오래 안 간다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 조금이라도 좀 줄여가지고 약간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저것도 아침에 좀 약세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 아까 문자로 드릴 때 제이스였던 그 저가 찍고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거든요. 나름대로 꽤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이게 오늘 보세요. 코스닥 대형주들 시장이 몇 분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얘네들 지금 올라가는 게 아까 출발은 뭐 한 반은 마이너스 반은 플러스 살짝 이렇게였는데, 자, 지금 보세요. 뭐 다 거의 플러스입니다. 레인보우만 약간 낙폭이 줄어드는 정도고, 나머지들은 뭐 다 지금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됐거나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예. 의외로 진짜 의외라는 말이 딱 맞죠. 근데 의외가 아니에요. 뭐 어차피 수급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옆에서 이게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얼마나 조정을 길게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짧게 받고 가는 거죠. 이거 어차피 관세 할아버지가 와도 코스닥이 지금 날아가는 것들을 막진 못한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이제 코스피는 괜히 이제 수출에 이제 천병이자 대형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올라서 거의 한 600조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이 다 뭉쳐가지고 영업이익이 끼케야 11조 나오는데 100조가 넘게 나올 거라는 하이닉스랑 시가총액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올라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있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언제 얘네들이 숫자 가지고 올랐냐라는 거죠.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슬프다 안 슬프다 이런 걸 좀 따져야 될 때가 코스닥이 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 딱 초반에 보수 보면 잠깐 고개 숙인 거죠. 한 1, 2분? 네. 그러고 나서 우린 그냥 제 갈 길 갑니다라고 지금 돼버린 거 아닙니까? 코스닥이 다시 다 날아가고, 예. 어제보다는 물론 조금 덜 하겠죠. 어제만큼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오늘도 이 기세는 유지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란 데가 참 수급이 깡패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규정이나 이론이나 뭐 이래서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와도 그거 다 개무시하고 수급으로 눌러버리면 뭐 어쩔 수 없죠. 예. 지금 장이 보니까 그런 장세 같고요. 초반에는 훨씬 그런 모습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제목을 트럼프 관세 기습 인상 눌림목 공략 포인트, 대형주 그 코스닥 대형주들 군들 중에 뭐 의미가 있는 애들은 생각보다 이제 덜 올랐거나 뭐 아침에 좀 눌림목으로 나온 애들은 이제 한번 이런 겁니다. 이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어제랑 이제 오늘 장입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출발했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핏대를 올린 사람들이 올려요.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 지나서는 두 갈래로 나뉠 거예요. 올라가는 애가 있고 오늘 좀 악재가 있으니까 좀 조정받는 애들 이렇게 양분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뭐 통일되게 다 올라간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정말 이제 임자가 붙은 애들은 올라갈 것이고 어저께 그냥 기분악상으로 그냥 코스닥이 난리가 났어요라고 해갖고 동반해서 올라갔던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은 오늘 좀 처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코스닥은 올라가려고 막 폼을 잡았는데 큰형 쪽에서 의외로 지금 마이너스가 깊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한 2% 빠지면서 하이닉스는 뭐 가까스로 보합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상태들이 어쨌든 이게 그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코스닥이 어저께 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 5000 지수에 대한 지금 그 특이라는 게 일단 목적 달성이 됐잖아요. 그 사실 5000 이상을 뭐 보낸다라는 게 어디서 누가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일부 IB들 뭐 6000 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 걔네들조차도 코스피를 지금 안 사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보더라도 벌써 2000억을 넘게 현선물 팔고 있습니다. 뭐 관세에 대해서 조금 길게 간다 이렇게 보고 파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팔고 있거든요.
지금 개인만 또 코스피 사요. 어제부터 참 희한하죠. 올라가는 코스닥은 굳이 팔고 있고, 예, 개인들은 또 이렇게 미끄러지는 코스피를 5천서부터 계속 사가지고 어제도 그렇게 많이 사시더니 오늘도 사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빨리 팔고, 어제 제가 우리 방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보자. 내려가는 거 빨리 팔아버리고 올라가는 거 붙잡고 있고, 이렇게 돼야 계좌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제와 오늘만 이틀만 보면은 개인들 하시는 게 완전히 시장 거꾸로 타는 거예요. 예. 아니 물론 싸게 사는 게 기본 생리긴 한데, 이게 싸게 사는 거에 백미인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싸게 사고, 어쨌든 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이 지금 과연 고점에서 잘 파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코스닥을 뭐 3천까지 보낸다는데 왜 1000 초반에서 1000 넘자마자 어제 조단이 어제 2조 원 이상 팔았잖아요. 오늘도 벌써 3천억 이상 팔고 계신데, 야, 이게 왜 이런 구도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 근데 웃긴 건, 그러면서도 또 어제 ETF는 많이 샀잖아요. 어제 그 ETF를 에버리지 사는 거에 그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면, 어쨌든 야, 이거 초반에 안 놓치고 사야겠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코스피 때도 비슷했는데, 개별 계좌는 팔면서 ETF는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또 코스피랑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금융투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벌써 코스닥의 금융투자는 3,800억 매수거든요. 전체 기관 매수보다도 기관 매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ETF예요, 전부. 예. 코스닥 ETF 레버리지가 들어오든 아니면 섹터 ETF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웃긴 게, 여기서 내 계좌 개인 계좌에선 파는데 ETF에서는 또 사고 있는 거죠. 예. 되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는 비우고 ETF는 승선한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 오늘 지수가 진짜 며칠 전에 완전히 반대 아닌가요? 코스피가 7, 80 오를 때 코스닥은 보합 이렇게 나오던 장세였는데, 여기서 비껴나가서 아이고, 예. 지수가 어쨌든 50까지, 그래서 4,900도 지금 미끄러졌습니다. 밑으로. 예. 자, 지금 극명하게 그 매수매도 그 색깔 자체가, 여기 지금 코스닥 대형주들은 빠진 게 레인보우 하나 정도 있고, 여기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진짜 제일 센 거는 당연히 한전이고요. 네. 한전 정도 세고, 한전이 한 2%. 네, 그리고 일부 은행주, 두산에너빌이 그래도 얘네들도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네. 그 한전 산업 상층권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의 저 리브스메드도 아까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저 한 3%대. 어저께 상친 수술 로봇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 잘 가는 애가 맨날 이게 통신주, 이런 날 이제 통신주 잘 가는데, SK텔레콤 7%나 올라서 KT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BL바이오 아침에 움찔했죠? 아까 23만원대 움찔했는데, 얘가 시가총액 이제 알테오젠 빠지면 지금 3등권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올려야 되는 명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업종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약간 2차전지다 이래갖고 좀 어떤 이들한테는 트라우마 내지는 기피 업종이 된다고 하면, 바이오의 대장을 지금 ABL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테오제는 이제 말년 병장인 느낌이잖아요. 어차피 너 갈 거잖아, 절로. 예.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ABL 바이오가 아까 출발은 좋지 않았다고요. 무려 22만 9천 원까지 밀렸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2만원 이상 올린 거니 거의 한 10%급
올라온 겁니다. 아까 마이너스 뭐 출발은 플러스였지만 저가로 밀렸던 게 23만 원이 깨졌었으니까 한 2만 원급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로 어쨌든 코스닥의 그 차기 수장이라고 할까요? 누가 이제 핵심이 될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순위권에 있는 애들의 강세가 지금 리노공 오늘 거 반도체가 좋은 거네. 반도체 소부장들이 물론 마이너스 종목들이 군데군데 껴 있습니다만 뭐 HPSP 또 리노공업 요런 그 HBM 관련된 소켓류라든가 뭐 그런 수소 어닐링 장비 요런 쪽의 관련주들 수소 얘기하니까 미코 오늘 강세도 이해가 되죠. 미코가 지금 8%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한 1-2% 정도 급이었는데 상당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다날도 아침에 아마 약세였을 거예요. 다날 같은 거 약세였을 텐데 오늘 또 플러스 6%로 돌았거든요. 지금 5% 6% 네이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라고 영향을 미치는 건 그냥 그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의 결론은 약간 내려가는 추세의 코스피와 불을 뿜어주는 코스피의 어떤 향방의 차이에다가 관세 이슈가 어쨌든 전면에 나오는 건 자동차 이슈가 좀 있는 거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세가 그러면 뭐 말 그대로 15에서 25가 돼서 10%가 관세가 올라가면 우리가 수출일끼리 막혀서 뭐 힘들까봐 걱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애들이 뭐 구글이든 메타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임원진들 우리나라 와서 칩 달라고 줄 서가지고 뭐 장기 숙박하면서 그러고 있다는데 아니 관세가 10% 올라가면 뭐 이거 녹여서 그냥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이슈가 있겠어요 이게. 뭐 제가 봐서 오히려 그래? 너네가 관세를 더 매긴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붙여서 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가격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관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가격 그 전가력이라고 하죠. 관세를 얼마나 이제 그 현대차는 그런 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봄부터 관세 25% 맞을 때 계속 마진을 축소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그냥 확보하고 늘 뭐 유지하는 거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제 잠깐 15가 돼서 조금 마진이 이제 늘어나나 싶었는데 다시 25가 됐으니 그렇다고 그 10% 다시 늘었으니까 자동차 값을 올려야겠어요. 지금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할 수가 있는데 하는 데가 유리한 거죠. 어차피 줄 서서 니네 살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는 뭐 제가 지금 오늘 마이너스가 뭐 나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일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오히려 저렇게 관세를 올렸다라는 게 어차피 뭐 불강력적이거나 뭐 저게 뭐 1년쯤 저렇게 갈 거야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저께 좀 덜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HBM4에 대한 이제 양산 이슈라든가 뭐 최근에 또 낸드 가격 뭐 100% 올렸다든가 이런 이슈가 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땡겼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에서 뭐 요동을 치네요. 자, 지수도 마이너스 한 50인가요? 가까이 가다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봐선 관세가 작년에 우리가 한 3월, 4월 고 넘어갈 때 뭐 트럼프가 이제 관세 매긴다고 했을 때 막 그 힘들었던 그 장면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뭐 협의는 대충 된 거고 비준을 안 했다? 뭐 우리도 미국한테 할 말은 있겠죠. 일본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안 했고 있었는데 일본 먼저 하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뭐 협상이 안 돼서 질질 끌려간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번에 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끝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안 한다 그래서 승질 냈다는데 뭐 할게 이러면 되죠 뭐. 자, 지금 오히려 코인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보다 좀 상황이 더 낮은 것 같아요. 예. 출발할 때보다 당연히 낮았겠죠. 지금 예, 다날 같은 거 NHN KCP 아우 어저께 NHN KCP 여러분 어제 제 수익 플러스 종목이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12% 올랐어. 예, 훨씬 더 좋아요. 오늘이. 네. 어저께 수익 플러스 종목으로 예,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이 더 좋네요. 진짜 상황은. 예. 11%뭐 다날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그 바이오주들도 코스닥 종목들은 뭐 무난하고요.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히려 생각보다 좀 덜 올랐네요. 예. 자, 지금 코스피도 무려 4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지금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예. 아무래도 뭐 그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슈로 생각을 안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금융업종 오늘 뭐 올라오는 거 보면 약간 그 자사주 맥락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금융주주들이 되게 센 편이고 메리츠금융, 뭐 하나금융, 뭐 KB금융 이런 것들 지금 다들 꽤 세거든요. 거기다 이제 네이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코인 쪽에서는 대장 역할 하는 거죠. 예, 코인의 대장이라는 게 사실 누가 딱 있느냐인데 어쨌든 두나무 이슈에 또 맞물려 있는 게 네이버다 보니까 코인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제일 덩치 큰 애 쪽으로 포함돼서 얘기가 나올 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이버가 일단 셉니다. 뭐 카카오도 현재는 나쁘지 않고요. 자, 십시일반 도와주니까 또 하이닉스도 어쨌든 플러스가 나오고 네. 삼성전자가 조금 약세고 현대차도 아까 제가 한 4% 이상 급이면 오히려 현대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악재의 어떤 끝이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히려 제일 악재 중심에 있는 애를 오늘 공략하는 게 답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현대차가 아까 46만원이 깨졌었거든요. 예. 아까 이게 NXT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46만원이 깨진 다음에 지금 48만원 오히려 지금 최바닥에서는 2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얘도 지금 사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요새 이제 많이 올랐죠. 이걸 어디서부터 오른 걸로 쳐야 될지 뭐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20만원대였는데 석 달 만에 60만원 아주 임박 수준까지 올라왔으니 거의 한 3배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59만 5천원 고점에서 오늘 45만 9천원 가격으로 보면 거의 한 14만원 정도쯤 되는데 60만원짜리 기준으로 14만원이면은 예, 한 2, 3%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 정말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은 보통 뭐 제일 방어선을 21선으로 봅니다만 그게 중간 방어선이 한 11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쯤이면 일단은 오히려 반등 차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다만 현대차도 그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로봇하고 자율주행 이슈로 막 그 빛을 올렸지만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진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의 실적만으로도 얼마든지 평가는 가능합니다. 올해 한 13조 정도 번다는 걸로도 100조가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왜? GM하고 포드급이면 뭐 좀 비싼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테슬라 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테슬라랑 지금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여섯 배짜리 GM 포드에선 일단 떠나가지고 150벤지, 200벤지 하는 테슬라 향으로 약간씩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올라가는 게 맞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게.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단기 과열이 있었기 때문에 60만 원이라는 마디 가격 앞에서 일단 무너졌고, 또 현대차 노조의 뭐 이슈도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조정 받으려니까 그런 이슈들도 아마 기사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한 4일째 또 3음봉 나고 나서는 오히려 뭐 저점 매수 관점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요. 자, NHN KCP가 15%까지 올라가네요. 예. 와, 대단한데? 어저께 수익 플러스 이슈로 말씀드렸던 관심주가 오늘 더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도 여전하고요. 자, 지수가 40여 포인트 이상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습니다. 지수가. 로보티즈 어제 꽤 강했는데 4.9% 정도 지금 올랐고, 아까 단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단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NHN도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단알도 지금 만만치 않은 지금 기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조차도 오늘 아침에는 잠깐 움찔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 연이틀 올랐으니까. 아침에 얘가 $9,540원까지 미끄러졌었으니까요. 어제가 종가가 마이너스 한 2.6%. 거의 출발이 저가였네요.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9%까지 튀어 올라가면서 장중 10% 이상급의 그 격차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자, 오늘도 결국은 좀 많은 그 코스닥 종목들이 꽤 올라가서 지수를 꽤나 이제 높게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보합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갑자기 우리 방은 내가 그 구몬이 작전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30일 셧다운 이슈, 셧다운은 아마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습관성 아니겠어요? 습관성 셧다운. 지금 얘네들이 작년 원래는 가을인가쯤에 뭐 사실 우리 예산이라는 것도 제 법적 기준이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아마 작년 한 11월 뭐 이런쯤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면 그렇게 뭐 끝나야 되는데, 뭐 미국도 지금 그런 것들이 진작에 끝났어야 되지만 뭐 계속 임시 예산 뭐 15일짜리 한 달짜리, 제가 이번에 유독 그렇게 느껴지는데 한 서너 번 지금 연장해가지고 아직도 임시로 작년 말인가 한 달을 이제 유예해가지고 이달 말까지로 유예돼서 이제 그냥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합의가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이것도 글쎄요, 뭐 재료가 반복되거나 이러면 시장에서 느끼는 그 뭐 감도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셧다운이라는 거 다들 지금 뭐 논조를 보면 이번에도 피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지난번처럼 뭐 한 20일 갈지, 아니면 또 열흘 안에 뭐 대책이 또 마련돼서 뭐 3월까지 또 한 2달짜리 뭐 연장안으로 가게 될지,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다시 풀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긴 이슈가 될 것 같지 않고, 사실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결국은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까지 보면 셧다운 이슈 때문에 빠졌던 게 과연 뭐 추세나 어떤 거에 영향을 줬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글쎄 진짜 한 2, 3일 예전에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주 정도 길어졌는데 처음에 2주는 그냥 무시했다고 해, 시장이. 아유, 저것들 원래 저래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신기록 세웠어 이럴 때 한 2, 3일 움찔했다가 결국은 임시라도 뭐 1월 말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별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해소되고 끝났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아주 그냥 장기로 끌고 가서 뭐 몇 달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 바에는 저는 그렇게 오래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그냥 요새는 그렇잖아요. 셧다운이 됐다고 재가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재가입이래. 그 뭐야, 셧다운 자체가 됐다고 확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얼마나 좀 길어지느냐 뭐 그러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시장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셧다운 즉시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서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좋은가요? 아니, 서부는 그냥 자산 가치랑 뭐 이런 거 믿고서 자산 토지 재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관점을 갖고 가셔야죠. 코롱 티슈진이 9%까지 올랐는데 얘가 나름대로 임상 3상급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전해드릴 때 드린 거 중에 여기 임상 3상 펀드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원래 뭐 뉴스로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나? 이거죠. 요 뉴스가 있는데요. 바이오의 펀드 운영사를 3월 달에 이제 공모를 하는데 이게 특화되어 있는 게 3상 특화 펀드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상, 1상, 2상 하는 애들은 아니고 3상을 굳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3상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성공 가능성도 낮다 보니까 안 하는데 이걸 하는 애들한테 임상 초기 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돈 많이 들죠. 근데 뭐 지금 조성하려는 규모 갖고는 사실 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필요하면 더 늘리겠죠. 하여튼 1호 펀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한다 그럴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1호로 막 이런 좀 특이한 거 나오면 무조건 가입 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지금 3상하고 있는 애들 명단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코롱 티슈젠, 메지온, 뭐 한미약품, 알테오젠, 뭐 ABL, 큐리언트, 아리바이오 이런 것들이 3상급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오늘 뭐 코롱 티슈젠이 아침엔 좀 움찔했지만 역시 3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가 꽤 다시 유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재료가 살아있단 말이죠. 오늘 은근히 좀 자랑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아침 대바람에 8시 NXT 전에 이런 원전 뉴스 또 임상펀드 뉴스에 기인해서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눌림목에서 공략해야 된다, 이런 것들 뭐 미리 공부해 갖고 알고 계시다고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시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의 3000P에 대한 목표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뭐 저는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의미 있는 코스닥을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 6월, 한 10일께 언제죠? 일단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물론 잘 됐으니까 많은 부분 해소가 됐겠지만 코스닥에 물려있는 분들, 또 코스닥의 지수가 뭐 사실 이번에 25년 만에 1000 넘은 거거든요. 원래 1000도 안 됐어요. 이거 지금 코스피 2000년 이후에 코스닥 지수인데 이번에 이 넘은 게 25년 만, 26년 만? 2000년대 초반에 밀레니엄 난리 났을 때 2800을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쭉 빠져가지고 뭐 3,400까지 밀렸다가 지금 꾸역꾸역 올라온 게 2021년도에 1060이 한 번 있었고,
어저께 1064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더 올랐죠. 1070대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 20몇 년 만에 최고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3000으로 보내겠다? 역대 2800대보다 더 보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강론으로 가면 좀 슬퍼. 아, 돈도 못 버는 애들만 잔뜩 있는데 이걸 어떻게 3천을 보내겠다는 건지라는 거고, 이게 어제 하나증권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끄집어 왔는데, 뭐 당장 3천 어렵더라도 예전에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나란히 좀 시차를 두고 갔던 거 생각해보고 이런 좀 붐업이 일어나게 되면 코스닥 상승 여력이 지금 이 회사에서 찝은 건 한 30%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0이라고 하면 어제부터 요 이 땅 했다고 치면 1000 한 300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거 믿고 보지 않으면 허망한데 믿고서 보면 또 희망이 생기죠. 와, 아직도 한 200억 포인트 더 올라간다고? 이런 거에 기반해서 무식하게 믿고 들어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믿고 들어와야죠. 이거 사실 코스닥은 뭐 그냥 기업 자체의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걸 믿고 들어온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아까도 뭐 숫자 보고 코스닥 하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무줄, 예,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진짜 기억도 안 나는 코스닥이 왜 예전에 2600을 2800을 갔을까요? 지금보다 지수가 진짜 거의 2배 반 이상 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막 밀레니엄 그 버그 나온다, 밀레니엄 시대 된다고 하면서 뭔가 그 뜬모를 기대감 같은 거, 거기다 이제 새로운 기술 같은 게 하나 또 등장하면서 3,000원짜리가 30몇만 원 가면서 나머지 뭐 그냥 벤처, 또 뭐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 벤처 기업 막 띄우는 분위기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지금은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애들이 다 그때 20 몇 년 전에 살아있던 애들은 막 몇만 원, 10몇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궤적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보잘것 없어진 뭐 옛날 코스닥 1호 1세대 기업들 지금도 몇 개 살아있죠. 지금 이제 흔적이 거의 사라지긴 했는데, 하여튼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제 붐업을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만큼 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저께 알아서 개인들께서 펌프질 시작을 했는데 이게 멈출 거냐? 잘 안 멈춘다는 거죠. 예, 내가 어제 그렇게 ETF 사놓고 레버리지 사놓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간다라는 걸 감지해가지고 내가 뭐 코스피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고 저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금방 꺾이거나 이럴 것 같지만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꽤나 좀, 예, 지겹다는 표현이 좀 나올 정도로, 아, 얘네들 왜 이래, 이렇게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3천을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코스피, 뭐 그 특이 이원이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을 근거로 만든다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코스닥 공매도 대금이 상위인 종목 이제 뭐 환매도 들어올 거고, 이 오른쪽에 이제 상위 랭커에 있는 비중이 큰 종목들도 당연히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랬다 맞춰가지고 국민연금 또 어제 쇼했잖아요. 예, 국내 주식 비중 0.5%. 이 0.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 굴리는 거 생각해보면 0.5%면 엄청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얘네 굴리는 게 한 2,500조인가?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0조, 1%면 그 25조잖아요. 0.5%만 올려도 13조 정도 급의 신규 매수 자금이 있는 거고, 또 오히려 한도를 넘어도 조정 유예한다. 그러니까 저거는 잔뜩 사놨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비중이 넘어버리면 팔아야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놓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파는 걸 유예하겠다 이런 거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해외 목표 비중은 또 한 1% 이상 낮췄기 때문에 하여튼 국내 시장으로 집중한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까 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서학개미 때문에 이제 뭐 환율이 약해졌다 이러면서 뭐 지금 보면은 그 은행 쪽에 막 그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 해외 주식 하는데 쓰는 통장에 주는 이자율이 거의 제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 예금 이자 거의 안 주는 식으로 바뀌기도 했고,
또 최근에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 미국 주식 되게 열심히 설명해주는 친구한테 약간 압력이 들어가서 지금 그런 미국 시황, 뭐 미국에 뭐가 좋았고 안 좋았고 이런 거 글 올라오는 게 일단 멈췄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란 얘기죠. 그래야 이제 우리 시장에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안팎으로 중국처럼 무슨 인터넷 다 끊어가지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만들겠어 이런 건 아닌데, 은연중에 압박이 국내 시장 쪽으로 집중하라고 이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좀 작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국 시장 대비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렇게 깨우치려고, 아니면 더 이제 붐업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마디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딱 그 말이 딱 맞죠. 예.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지금. 예. 이제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좀 주체가 돼갖고 올려보자, 이런 게 이제 ETF로 지금 작동이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뭐 본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많이 파는 것처럼 나오는데, 근데 이게 결코 파는 게 아니다. 개인들이 6천억 팔았는데 여기, 아니 ETF로 6천억 팔았잖아요 지금. 근데 ETF로 지금 7천억을 샀는데 이게 뭐 개인들이 솔직히 도망가는 것도 아니야. 예. 그냥 일로 가는 거죠, ETF로. 왜냐하면 종목에 자신감 없고, 저쪽 ETF만 돈 계속 꾸역꾸역 넣으면은 ETF의 구성 종목 쪽으로 계속 물밀듯이 사자가 들어오니까 그냥 내가 특정 종목 가리지 않고 어떤 지수 자체, 아니 업종 자체를 사는 느낌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도 플러스가 났네요. 그것도 솔찬히. 예, 저게 한 30 정도 나야 그게 이제 관세 이슈 없이 트럼프 발 얘기가 없었으면 오늘 올랐을 지수거든요. 예,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뭐 현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예, 개탔죠. 트럼프가 한마디 해줘서 오늘 싸게 살 수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사례가 오늘 속출하는 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려 3%나 올랐네요. 예. 어저께 좀 많이 미끄러졌었는데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왜 올랐는지 예,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왜 올랐는지 지금 예, 습관성 셧다운이고 하이닉스 상승 이유. 예, 이것도 다 뉴스 기반으로 보면 예, 제가 이걸 긁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 몇 년 후면 시총 2,000조 만든다. 2,000조 목표다. 몇 년이라는 게 아주 뭐 내년 내후년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장기 목표를 내세웠는데 지금 500조에서 이제 600조 정도 사이인데 이걸 지금 말 그대로 코스닥 3배 올리는 것처럼 지금 한 3배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140만 원이 돼도 2,000조 되려면 아직 멀었죠. 2,000조가 되려면 지금 하이닉스가 75만 원인데 200만 원 정도 돼야 돼요. 200도 넘어야 돼요. 한 250만 원? 네. 25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2,000조가 되려면은. 네. 엄청나게 높은 이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250만 원. 여러분들 지금 70만 원, 이것도 3년 전에 6만 원이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우리 하이닉스 제일 잘한다는 최태원 회장의 목표는 몇 년 후에 2,000조 만드는 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1,000조 됐는데 예. 근데 어쨌든 뭐 자신감이 반쯤은 중요한 건데 결국 삼성전자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양반은. 예. 뭐 삼성전자도 꾸역꾸역 올라오겠지만 뭐 지금 1,000조 게임에서야 물론 잽이 안 되는 거지만
이천조는 내가 먼저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자신감 있게 내보인 겁니다. 근데 예전에도 어제도 제가 비슷한 얘기 드렸는데 루닛이 한 얼마 안 할 때 루닛 대표가 한번 마이크 잡고 그랬어요. 2030년 정도 되면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 찍는다, 이러고 나서 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EO들의 자신감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책상머리 앉아가지고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스마트폰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개체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백날 반도체가 이렇고 저렇고 내 상상력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뿜어내실 수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비전을 갖고 얘기할 때 솔직히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보다 더 잘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어느 애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설사 저게 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애널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2천조 될 거니까 믿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게 너무 개뻥이라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런 자신감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가 꽤 크다고 보거든요. 예. 이재용 회장은 오히려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엊그제도 임원들 다 모아놓고 수치가 좀 좋아졌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마지막 체질 개선의 기회다, 이렇게 계속 이제 약간 좀 스타일이 달라 보면은. 이재용 회장은 계속 돌다리도 이제 두드리고 건너는 스타일인 게 분명하고요. 최태원 회장은 저도 옛날에 SK증권 다닐 때 딱 한 번 회의 간담회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신년에 계열사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회장과의 대화를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제가 증권대표로 한번 뽑혀가지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만, 한번 가서 회장실에서 한번 3시간인가 이렇게, 그것도 1, 2부로 나눠가지고, 계열사가 많으니까 한 10명 정도가 뽑혀서 왔는데 한 5명씩 해가지고 1, 2부로 나눠서 회장과의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전 유일하게 가까이에서 봤고 몇 마디 말도 섞긴 했는데, 어쨌든 약간 이 양반은 좀 뭐랄까 호탕하다고 해야 되나? 좋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긍정적이고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크게 보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꽤나 이제 높게 질른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 회장이 미래 3천조 될 거고 끝내는 1조까지 될 거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 아닌데,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죠.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 땡큐야. 오늘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어제는 HBM4에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약간 순서가 밀렸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흐름들이 별로였는데, 오늘은 조금 또 달라진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제가 봐서는 적지 않은 또 자신감의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코스닥은 살짝 또 마이너스가 났네요. 올라가다가 지수가 또 코스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각계전투는 개인들께서 엄청 잘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침부터 막 질러댔던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코스피는 마이너스 40 됐다가 30 올라갔고, 개인들 아까 이제 코스닥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 팔고 했던 것들이 지금 또 지수가 마이너스 나니까 좀 빚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어떤 관세 이슈와 별개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그러니까 5000시대, 그리고 코스닥의 1000시대가 일단 기본 베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많이 아까 4900이 깨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거의 한 80포인트 이상 들어준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이닉스의 원대한 꿈 자체가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퀘어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오늘 강한 섹터였고, 또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같이 좀 올라가주는 면도 있고. 근데 아까보다 떨어진 종목은 더 많아요. 근데
올라가는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VM도 올라가고 테크윙, 요새 테크윙 많이 빠졌죠.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13%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 움직임이 좀 또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코인은 뭐 NHN KCP가 그 종합결제 쪽에서 1등이라서 아마 다른 것보다 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어쨌든 뭐 엎치락뒤치락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시소놀이 비슷하게, 예, 오늘은 네가 올랐다, 뭐 내일은 내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키 맞추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닥이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빨갛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반반 정도 됐어요. 반반보다 조금 펄해졌네. 일단 이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스닥이 의심을 받게 되면 돈도 못 버는 애들이 왜 급등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언제 돈을 잘 번다 그래서 갔던 시장이냐, 이런 논리가 득세를 하면 또 불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오는 거. 저는 그런 해석의 차이가 시장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그 관점을 간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어제 7%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하루에. 아니 뭐 개별 호재가 별로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막 15% 20% 올라간 코스닥 150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해서 한 번 더 올라서 한 20-30%쯤 올랐다, 이런 것들은 또 매물 맞고 잠깐 내려오는데, 그럼 얘네들 어제 오늘 아침 사이에 괜히 올랐으니까 도루 원위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시간장 개념으로 해서, 지금 시간이 한 6-7분 아직 제게 남았는데, 제가 봐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뭐 내일도 뵙고 모레도 뵙고 계속 보지만, 기본적인 입장,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갖는 건 어차피 8시 반에서 10시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10시에서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장 보면 5시간 반이 남았고요.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이제 12시간 매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적죠. 12시간 중에 달랑 시장이 열리는 거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7시부터 8시까지 그 비포 마켓을 하게 되면 8시에서 9시는 그냥 사실 붕 떠 있는 거예요, 또. 예, 그랬다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8시까지 하는 거라서 되게 웃긴 게, 시장이 7시부터 열려서 8시에 끝나니까 이론적으로 13시간인데 그 중간에 공교롭게도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시간, 이게 이제 붕 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사이에는 없어. 괜히 8시에 매매 끝나고 비포마켓, 그 다음에 이제 9시까지는 나중에 이제 9시 임박해서 호가 다시 받아가지고 저녁 8시까지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왜 이렇게 1시간에 그 중간 단락이 있어야 되는지는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경쟁의 산물 상황에서 8시에 NXT보다 1시간 더 빨리 해야겠다 이래서 KLX가 7시를 꾀하다 보니 그 NXT도 7시부터 한다고 지금, 예, 똑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7시 하게 생겼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 엄청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 스피릿이. 그러니 9시 장을 어떻게 기다려. 전 종목이 다 7시부터 실제 하는데, 진짜 이게 예, 일찍 일어나야 되는, 예, 새벽형 인간들이 돼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7시부터 열리니까요. 아이, 좋아요는 뭐 많이 누르셨을 것 같은데 뭐 많이 안 누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좋아요 욕심을 며칠은 부려봤는데, 아이,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동하시는 대로 그냥 살포시 눌러주세요. 자, SK텔레콤이 11% 올라가요. 예. 아까 지수가 약할 때도 한 7% 올랐었는데, 뭐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데 통신주가 뭐 이렇게 또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쟤도 그 미국의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그 지분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하죠. 한 2, 3조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효과, 뭐 최근에 이제 작년 봄에 그 해킹 이슈 겪으면서 뭐 작년도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거 맞는데, 뭐 올해 비슷한 사건이 안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역기저 효과 같은 거,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나오겠죠. 작년도에 못 본 거. 그리고 이번에 또 KT도 난리가 나서 약간 알고 보면 3사가 다 해킹당한 개념이라 도루 결국은 쌤쌤이가 된다라고 보면 SK텔레콤한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이버 강세에 따라서 결국은 코인류들 강세, 뭐 결제주들 이런 것들 강세는 그래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편이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딴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도 좀 주시고 그랬는데 질문 많이 안 주셨네. 개별 종목 질문은 좀 물어보셔도 제가 답이 좀 어렵고요. 지금은 어닝 시즌이라서 갑자기 빠진다 그러면은 보통 실적 미스가 났을 때가 많습니다.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건 뭐 튀어 올라가는데,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당연히 뭐 내려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2, 3%, 3, 4% 나는 마이너스야, 뭐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굳이 뭐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지난번에 1월 20일 날 5% 빠질 때도 뭐 장중에 11% 빠진 적도 있지만, 뭐 그때 악재가 재현됐거나 그러니까 빠졌겠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게 또 한번 좀 북돋아질 때 예전 주가와 좀 유사한 흐름을 가지는 게 보통 주가의 생리이기 때문에, 오늘 왜 빠져가 사실 오늘 나온 신선한 악재도 있지만 보통 예전 거가 마무리가 안 되고 또 악재로서 영향력을 펼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오늘 갑자기 뭐가 돌출됐어요는 제 생각에는 실적 이슈밖에 없고요. 저도 지금 빨리 알아보기는 조금, 이 컴이 여러분들 많이 접속하시고 나면 유독 느려져 가지고 뭐 하나 띄우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냥 말로 다 때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그 30 몇 시간을 계속 켜놓으니까 하다못해 메시지가 그렇게 뜨더라고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면서 화면을,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닫고 막 다시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메모리가 뭔가 꽉 차 있으니까 이제 새로 부팅하면 조금 정렬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켰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확충을 안 하면 이렇게 도는 거 자체가 버벅대고 좀 안 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네이버가 역시 며칠 전에 한번 세게 올랐던 거에 그죠.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가 왜 오를까요? 라고 오히려 물어보면 며칠 전에 한번 세게 올랐던 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현대차도 어쨌든 아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네이버 한번 보면은 이거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랑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작년 여름에 딴 거 다 가는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가냐며 막 울분을 토했던 그때랑 지금 네이버를 보는 입장, 며칠 전까지 아니 딴 애들은 다 가는데 왜 네이버는 안 가요, 뭐 카카오는 안 가요, 꼭 그러고 나면 가더라고요. 네카오들이 제일 문제야. 근데 네이버 지금 52주 신고가 나는 애한테 이제는 못 쓰겠죠. 네이버가 뭐 네이버 자체 그런 뭐 인터넷 플랫폼이다 이래서라기보다는 뭐 쿠팡에 약간 반사이익도 약간은 누렸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두나무 합병 이슈가 큰 거죠. 이 네이버 파이낸셜인가 뭐 자회사가 두나무랑 같이 합친다, 이거 이슈가 결국 지금 코인의 대장, 뭐 디지털 자산을 근거로 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코스닥 3000에 대한 비전, 여기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최근에 뭐 KAI 그 모델에선 떨어졌지만 어쨌든 위상 자체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주봉으로 보면 2주 연속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불과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던 거에 연장선 아닙니까 이거, 그죠? 예. 이게 오르니까 NHN KCP는 한술 더 떠서 20%까지 올라갔어요. 한술 더 떠. 예. 10시 됐네. 아휴, 예. 제가 분명히 좀 시간 여유있게 끝낸다고 오늘 다짐을 했었는데 또 마찬가지네요. 예. 자, 오늘도 갑자기 어제는 코스닥만 올랐다. 뭐 그제까지 지난주까지는 코스피만 올랐다. 오늘은 그냥 양쪽 다 오른다. 관세 이슈는 솔직히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다. 트럼프 타코 생각해봐라.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 이제 안녕하세요는 예. 내일 같이 내일. 예. 자, 내일 아침 8시 반에 오세요. 10시에 오셔갖고 안녕하세요 하시지 말고. 네. 8시 반부터 매일 하니까. 네. 자, 여러분과는 급하게 인사드리고 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뭐 현대차 얘기도 드렸잖아요, 장전에. 예. 오늘 오히려 이런 날 현대차 사는 날이야.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